네, 이번에는 미국 증시를 포함한 그 외 국가의 시장까지 확인해 보고요. 또 시장에서 흘러나온 말말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명민준, 권예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명민준 캐스터, 네. 좀 전에 미국 지난주 시장 분위기 전해 들었는데요. 지난주 미국 잠깐 언급해 주시면서 글쎄 이 주 외신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의 상승세 그리고 유럽 GDP의 호전 등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18,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0.4%대 상승을 이뤄냈다는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외신들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먼저 그리스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와 유로그룹의 협상, 내일이면 이 마침표가 찍힙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채권단과 그리스가 이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논의 중인데요.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어서 열올려서 타협 중이라고 합니다. 쟁점은 역시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도입이냐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의 연장이냐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타이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치프라스 총리의 이 정치적 입지 때문인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긴축 정책 폐지를 앞세워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아테네에서는 15,000명이 반긴축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유로그룹과 그리스의 이 회의 결과 조금 주목을 해보셔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외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 조금 올라오면서 5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석유 시추 시설 감소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시추 시설이 폐쇄되는 것은 유가의 영향에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시추지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지난주만 98개의 시추지가 폐쇄되면서 10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월에 비교하면 30%가 사라졌다는 전무후무한 통계인데요. 하지만 생산량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이 석유 시추량은 1970년 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생산성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으로 한 개의 시추 시설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계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의 시추기계 폐쇄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유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시추기설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천연가스의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천연가스 시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파란색과 회색을 보시면은 가스 가격과 시추 시설인데요. 2009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해서 현재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스 가격과 그리고 시추 시설 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은 생산량입니다. 이렇게 시추 시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상향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기술력이 향상이 되면서 석유 시추 시설이 감소해도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유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일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이 시추 시설과 유가의 상관관계 2008년 이후 이미 끝났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시추 시설 감소에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뉴스 앞으로도 조금 분별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이런 유가의 유추에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개별 기업 이슈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기업 애플이 이 전기차 시장에 도전한다는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이고요.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타이탄 프로젝트고요. 포드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데스키 부사장이 수백 명을 이끌고 1년 전부터 이미 팀을 이끌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동차 인재들도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벤츠 출신 몇 달 전 합류한 융비르트
그리고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 마크 뉴슨 등이 최근 합류한 것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애플 본사 근처에서 이 촬영용 카메라가 여러 대에 달린 미니밴이 목격된 것도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 전기차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몇 달 내로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기업의 최강자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이 배터리 기술을 갖춘 배터리 업체들도 훈풍이 불 것으로 약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흥미로운 기사군요. 이번에는 권일ем 캐스터 통해서 들어보죠. 유로존의 이 4분기 GDP, 또 독일의 4분기 GDP 성장률의 발표가 됐는데요. 독일 경제나 유로존 경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볼까요? 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맏형인 독일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호조로 이끌었다는 분석 이어졌는데요. 독일의 4분기 GDP도 시장의 예상보다 2배 이상 훌쩍 뛰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독일 경제, 큰 그림으로는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2명의 코멘트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Things will go even better because we have three factors working for us: a weak euro, favourable commodity prices, and a world economy which is doing better than expected, all of which helps the German export industry tremendously. This relates to things like the structure of the labour market, which badly needs reform. And until we see signs of that, we can't really talk about having turned a corner. And certainly the political messages that we're getting out of many Eurozone countries suggest that we're nowhere near tackling these kind of problems yet. 네, 로이터 통신에서 한 전문가는 이 독일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로화 약세, 상품 시장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독일 수출 산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반면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에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이 투자 부문도 취약하다는 문제점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그리스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인 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명민주 캐스터, 미국 증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고요. 역시 에너지주 업종이 그래도 반등세가 돋보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외의 시장 마감 상황까지 한번 전해 들어볼까요? 네, S&P 500 섹터별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주가 가장 큰 반등이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기업 2%대 상승률을 이뤄냈고요. 이외에도 자재주 0.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유틸리티주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이날도 1.5%대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금리와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틸리티주, 금리 인상론이 솔솔 나오면서 유틸리티주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좀 확산이 되고 독일 그리고 유로존의 이 GDP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직접적인 이슈가 있는 그리스는 5.6%대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프랑스와 독일 0.4%에서 0.7%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남부 유럽도 1% 그리고 1.7%까지 오르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3%대 반등하면서 배럴당 52달러 선 후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커 휴즈사의 이 석유 시추 시설 감소가 발표가 되면서 유가가 또 상승을 했고 또한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의 영향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3.7% 상승했는데요. 배럴당 61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국제 수익률 3.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률 2%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환율 보시면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수입 물가 지수 모두 부진하면서 달러 약세를 조금 이끄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도 95레벨대에서 94레벨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간 상황이고요. 엔달러 환율도 119엔대에서 118엔대 중반까지 다시 내려간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권일em 캐스터, 이 시장에서 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야기거리들을 내놨을까요? 오늘의 SNS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유럽과 뉴욕 증시 이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몫하며 상승에 화답했죠. 우선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이 지난 금요일 네덜란드 공영방송을 통해 오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에 대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스는 너무 높은 야망을 가지고 있고 이 구제금융 연장까지 한계가 있어 보이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피터 슈피겔 시장 전문가도 현재 시장에 퍼진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과도하다는 입장 내놓았습니다. 독일과 그리스의 입장 차이가 아직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이유가 큰데요. 또 그리스 부채 문제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심리적인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편 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리스의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말에 종료하되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협상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회의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난다면 그리스에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 일본이 4분기 GDP 예비치를 발표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마이너스 6.7%와 1.9%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리세션에 빠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3.7% 성장을 예상하며 경기 침체 늪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연 엔화 약세를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엔저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유카 하야시 시장 전문가는 일본 수출의 순항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소비라는 닻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느냐, 즉 개인 소비가 회복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 앞으로 일본 경기라는 배가 순항할지 알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현재 시장은 오늘 일본 GDP 발표에 이어서 수요일에 열릴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트윗 함께 살펴보실까요? 현재 시간으로 오는 수요일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스웨덴 릭스뱅크의 아드난 카치안 시장 전문가는 FOMC 회의록 공개 이후 달러화의 향방에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심지어 달러에 연동돼 움직이는 유가의 상승폭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 내놓았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 살펴보시면요. 메릴 린치 글로벌 리서치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3%로 가장 컸는데요. 연준이 예상보다 낮은 물가에 대해 우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발언이 이어졌죠.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연준이 더 이상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없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제프리 랭커 총재 역시 연준이 6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